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19일날 매뉴얼을 확인하셨나요? 매뉴얼 확정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 원장님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노인장기형교보험 사이트 롱텀케어 들어가셔가지고 매뉴얼 관련 자료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반드시 정독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마 저번주에 아마 영상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 영상만 보셔도 아마 평가 시행계획 같은 부분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번외로 저희 원래 선착순 1000명 구독자 달성을 하면 평가서식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이 안타깝게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좌절을 제가 조금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사장님과 또 약주를 조금 했습니다. 술꾼은 아니고요. 좀 약주를 해서 사장님께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게 아마 이번 주죠? 아니면 1월 말까지 아마 1월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1월 말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반드시 저희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희 노인장기기관 저희 카페에 반드시 그 구독 인증을 해주셔야만 그 구독 인증하신 분들에게만 서식을 제공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 이벤트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 그동안 구독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1월 30일까지 저희 카페에 인증하신 기관들은 모두 평가 소식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카페에 구독 인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그 평가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죠. 궁금해하는 거, 빈도 높은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화면 보고 질문을 좀 볼까요?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에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직전 평가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원래 법정으로 인정되는 뭐 전산 프로그램 있죠? 1365나 VMS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아직 보건복지부에 승인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로그인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하고 개별 아이디로 들어가시는 기관 그 전산 프로그램은 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그 답변의 맨 아래에 보시면 기록물은 전산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말도 되지만 출력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 매뉴얼상에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평가관들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그 전산 프로그램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걸 출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출력에도 평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전산 프로그램 할 때 출력을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자, 보건복지부 승인되어 있는 VMS 같은 프로그램은 출력을 안 해도 된다. 100% 무조건. 그 외 프로그램들은 뭐 개별 아이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출력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전산 프로그램 업체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번외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전산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반드시 주의하시는 거 제가 로그인 해서 들어가는 우리 수정 날짜 분명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요양원 평가 때도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 전산 프로그램 쓰셨었는데 평가관들이 들어와가지고 로그인 기록 수정 날짜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례관리 날짜가 왜 2017년도 사례관리 2분기 회의인데 왜 내용이 날짜가 지금에 와서 수정되어 있나요? 말 못합니다, 원장님들. 대답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Q&A 질문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원래 이제 노인장기관 보험 사이트에 보시면 항상 매년 시설평가라든가 재가기관들 항상 Q&A 질의응답에 대한 거를 올립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설명만으로 좀 부족하길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자, 평가기준 1번 운영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요새 전화도 많이 받고 강의도 요양원과 평가 찍고 있죠. 얼마 전에 방문영 올라온 거 보셨죠? 방문 영상까지 찍고 보기 쉴 틈이 없네요. 다시 한번 자꾸 목을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준비를 만반을 해야 됐는데 제 준비 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 운영 규정 항목 중 조직 업무 분장이죠. 업무 분장에 대해서 내용을 별도로 운영 규정에 놓는 걸로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업무 분장 예전 평가 때는 업무 분장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직원 교육 때도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분장을 별도로 구성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평가 항목에는 업무 분장 내용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운영 규정에 이제 업무 분장을 넣어놔도 되냐라는 부분인데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그 게시 항목이 있습니다. 수급자 그 알 권리였나요? 그 게시 항목에서 우리가 좀 종사자 근무 체계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할 때 직책별 업무를 어떻게 한다라는 걸 게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별도 이제 게시 항목으로 게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 규정에 업무 분장을 넣어도 된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업무 분장을 운영 규정에 내는 걸 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업무 분장을 차라리 제가 화면 한 장 띄워놔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시에 우리 게시판에 별도 게시해 주시면 된다. 또 업무 분장표를 만약에 넣어 놓으시겠다면 저는 우리 신규 직원 보고서에 넣어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신규 직원이 평가물 급여 지공 역량 강화였나요? 예, 그 항목이었을 텐데 현장 평가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평가관들이 우리 신규 직원 교육 자료라든가 신규 직원 어떻게 하는지 한 서류를 확인하는 평가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로 직원들 들어오면 우리 직책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업무 분장은 만약에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운영 규정에 넣어 놓으셔도 되지만 신규 직원 보고서에 넣어 놓으시는 게 더 좋고,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 정리하셔가지고 게시판에 게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정리가 되셨나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부었죠 지금. 호빵 됐어요. 호빵 또. 어제 약도 조금 먹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똑같이 이제 평가지표 3번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질문 내용도 뭐냐면, 최소한 수급자의 보호자도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넣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안 되죠. 퇴소하셨으면 우리 기간 내에 수급자의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우리 기관에선 반드시 만약에 원래 운영위원회 위원이셨던 그 보호자 대표가 만약에 어르신이 퇴소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되셨다면 당연히 새로운 보호자 대표를 선출을 하셔야 되세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이제 운영위원회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적합한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가 우리 평가지표 3번 운영위원회 평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올려놔 드렸는데, 운영위원회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 5명으로 구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외부 인사는 당연히, 시설장, 운영위원장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1명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로자 중에.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외부 인사 같은 경우, 우리 외부 인사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꼬였는데, 내부 인사는 다시 정리할까요? 내부 인사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외부 인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호자 대표, 그 다음에 지역주민 대표, 우리 지역 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안양이다. 그럼 안양의 주소지를 띈 지역주민, 우리 기관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 대표 1명과,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 대표. 전문가 대표는 어깨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노인장기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면 다 전문가 대표입니다. 따라서 타 기관의 원장님이 됐든 타 기관의 복지사 국장님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가 대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후원가 대표가 있겠죠. 우리 기관에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자 대표가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 대표. 아까 말씀드렸나요? 전문가 대표. 그렇네요.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해주셔도 크게 운영위원회 구성은 문제가 없으세요. 최소 5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가에서 감점은 없으세요. 그 외에 이제 기간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인원은 더 늘리거나 해주시면 되는데, 최소 내부 2, 외부 3 해서 최소 5명으로는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갈 거예요. 자꾸 말이 꼬여요. 지금 마음은 너무 급합니다. 찍을 영상은 상같이 있고, 제 시간은 저도 너무 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또 저희 카페
또 메일로 왜 응용편 또 안 올려주시냐고. 이게 지금 제가 진짜 이 영상 왜 하고 있나. 그래도 좀 즐겁게 해야겠죠? 그래, 도움되시는 분들, 구독을 해주고 계시니까, 힘내서 하겠습니다. 목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 의견 수렴을 조치하는 경우, 평가지표 3번 운영위원회 기준과 평가지표 27번 기준 4번 모두 인정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운영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노인인권보호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가 항목의 세부 평가 기준에 뭐가 있냐면, 운영회를 진행할 때 6개월에 한 번 우리 그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가지고 운영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도출한 결과를 이제 논의권에 이제 집어넣었을 때 부분이 중복해서 인정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중복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평가관들마다 좀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결과 반영 낼 게 꼭 그 보호자 대표에 의한 노인 인권 부분을 굳이 결과 반영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 우리 운영위원회 진행을 하실 때 시설 운영 방안, 근로자 운영 방안, 수급자 운영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개선할 게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노인 인권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과를 두 개를 분리해서 내주시는 게 좋으세요.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매뉴얼에도 보시면 다만 기준별 확인사항 및 실시 횟수가 다르므로 세부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여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복잡해지세요. 그래서 차라리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회의 결과 반영은 별도로 가주시는 게 좋으세요.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평상시 운영의 회의 결과 반영은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냉방기에 대한 AS를 진행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회의 결과를 했다면, 이제 6개월에 한 번 진행을 했었던 회의에는 이제 보호자회의 대표가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우리 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에 대한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 전문가 교육을 초빙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다시 한번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겠다. 그렇게 진행한 걸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할까요? 운영위원회 진행을 할 때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가지고 노인인권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이제 진행을 할 때 각각의 회의 결과는 별도로 도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벌써 질문 5개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이 아프죠? 목소리를 좀 올려서 그런가요? 얼굴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좀 풀까요? 제가 다른 유튜버 채널들처럼 옷을 벗고 이런 거 못하더라도 이런 건 좀 해도 되겠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입니다. 평가지표 3번. 자, 질문이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한 경우 평가지표 3번, 그 다음 평가지표 2번, 평가지표 기준 4번에 모두 인정이 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인정이 돼요.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평가지표 2번 운영계획 있으시죠? 사업계획입니다. 맨 연말, 우리 예를 들어 2020년도 우리 세입대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맞았는지 아니면 어떤 항목이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자체 이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파악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운영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원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회의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운영회의를 통해서 회의 결과 부분을 이제 노인인권보호랑 같이 회의를 내도 괜찮냐는 질문과 같은 건데, 운영회를 통해서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 부분을 같이 해도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 우리 요양원 평가에서는 직원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평가에서. 따라서 운영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입대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간단하게 예시 한번 올렸는데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회의를 진행해서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비가 좀 부족했었으니까 프로그램비를 상향하자.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하면 큰 문제 없다라는 부분. 자, 중복해도 된다. 이거는 같이 해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좀 끊어서 할까요? 이거 뭐 한 번에 한 4, 50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우리 보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짧게 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힘 닿는 데까지 찍다가 힘들면 영상 멈출게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3번, 운영위원회입니다. 평가지표 3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 대면이 어려운데 운영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직원의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재가 기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회의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 기관들이 직원회의를 안 했었습니다. 재가 기관들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자간 메신저 영상통화 서면의 방법으로 개최는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관 내부에 있는 위원장님 모일 수 있고 근로자 대표 모일 수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최소 뭐 보호자 대표 한 명을 모이게 하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아니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원들에게 이 부분을 뭐 메신저든 안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체 우리가 운영위원장과 이제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뭐 보호자 대표 또는 전문가 대표도 될 수 있겠죠. 한 3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 내용을 만들었죠. 만든 걸 바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원래 참여했던 지역주민 대표나 이런 다른 위원들한테 이거를 이메일을 보내든가 카카오톡 있죠. 카톡으로 서면 전송한 겁니다. 전송해서 답변을 받는 거죠. 답변을. 그랬더니 이거를 해서 회의를 해서 이거를 저희가 카톡으로 쉽게 카톡으로 한 건데 카톡으로 보냈더니 지역주민 대표가 회의 한 건에 만족하지만 뭐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비를 좀 대폭 상향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회신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평가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이해되셨죠? 여기 질문에 위에 COVID-19 보이시죠?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매뉴얼에 대한 변경 부분, 그러니까 적용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하겠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화면을 보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 저 COVID-19 적혀 있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에 대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경력직이네요. 평가 6번. 경력직인데, 여기 질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일인이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했다면 경력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됩니다. 언제 인정되냐고요? 경력 공백이 없을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간에, 요양보호사님으로,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님으로 근무하던 분인데 이분이 간호 자격도 있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6월 30일자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종료하고 7월 1일자로 간호사로 이제 직책 변경만 한 거죠. 그리고 이건 거는 경력직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백 없이 연속해서 돼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죠, 경력직은. 그리고 경력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서류상 준비할 건 없다라는 거. 그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평가지표 7번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뭐 두 개 기관이 통합을 한 거죠. 통합을 했을 때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규 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나요?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으면 새로운 기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규 직원 교육을. 그러나 이거는 서류로 확인하는 게 면담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뭐 2개의 기관을 운영한 데에서 나는 2개로 생각을 하지만 2개로 생각을 하고 또는 하나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공단에서 바라볼 때는 별개 기관입니다. 뭐 재가기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재가기관들이 방문 유학을 하고 방문 목욕을 합니다. 그럼 같은 사무실 안에 뭐 원장님은 하나에 방문 유학 방문 목욕 하다 보니까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평가에서는 개별입니다. 개별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요양원이든 이쪽 입소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공동생활 가정을 1호점, 2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같은
건물에서 2층은 1호점, 3층은 2호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 거 같은 데하고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예요. 그래서 평가도 두 개가 별도로 진행이 되죠.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평가지표 7번 인적자원대에 대한 질문. 자, 신규준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또 평가지표 7번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질문 내용 보면, 직원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직종을 변경한 겁니다. 직종을 변경. 예를 들어 아까 사례를 제가 그걸로 드렸잖아요. 요양원생님이 간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7월 1일자로 간호사님이 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신규종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평가 답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 요양보사님이 간호사님으로 갔을 때 직책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직책별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업무가 변경된 거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세요. 우리 원장님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되세요. 내 똑같은 직원이 타기관도 아니고, 이거 업무만 바꾼 건데 굳이 신규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평가에서는 신규 직원으로 봐요. 신규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직책이. 따라서 업무 분장에 대한, 업무 직책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너무 빠른가요, 말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혼자 급해가지고 막 말이 빨라지고 하는데, 그래도 임팩트 있는 영상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제가 처음 찍었던 제 영상 봤는데, 흑역사가 이게 흑역사구나를 느낍니다. 진짜 영상 다시 찍고 싶을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평가과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흑역사입니다. 다시 찍고 싶어요. 다시 찍고 싶은데 다시 찍고 싶진 않아요. 힘들어요. 응용편 찍을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응용편 찍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찍어야겠죠? 그거 기다리시냐고. 자, 다음 지표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7번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질문인데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란 어떤 교육에 해당되나요? 역량 강화죠. 우리 직무교육 빼고, 그죠? 우리 공단에서 받으러 가는 직무교육 빼고, 또 우리 평가에서 급여중 지침교육 있으시죠? 내부 자체 교육 빼고, 쉽게 얘기하면 외부 가서 받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외부에 가서 주관하는 교육이라든가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 외에서 이제 주관하는 교육, 또는 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 매뉴얼에도 보시면 공단 또는 지자체 등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량상을 위한 직무 강의력 교육을 받은 경우 면담 통하여 이제 평가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6월 1일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자체 외 외부 기관으로 이제 변경된 거고요. 이제 외부 기관에 가서 이수한 것만 인정이 된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코로나 시국인 현재 작년부터겠죠. 온라인 교육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이제 그 주의 단계에서는 이제 직무교육 이게 외부 기관 가서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 윗 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온라인 교육도 인정이 됩니다. 물론 관련 자료들, 또 우리가 이수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서 부분들도 다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적자원 개발이 면담으로 바뀌어 있지만은 그 안에 신규 직원이 됐든 급여 제공 교육이 됐든 교육보고서와 교육계획서 반드시 구성을 해 놔주셔야 됩니다. 한 십몇 분 얘기했다고 또 목이 힘들어지네요. 물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놔야 되나? 물을 좀 먹어도 될까요? 교육 중에? 괜찮겠죠? 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또 인적자원 개발이네요. 점수가 높게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문하실 게 또 많으세요. 이게 또 예전에 서류로 준비했던 항목인데 지금 면담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노인인권 보호 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안 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별도 평가학교 별도로 있고 우리 자체 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직원의 역량 강화가 안 되고, 직원의 역량 강화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기관에 가서, 그죠? 진행하는 겁니다. 외부 주관 교육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우리 급여중 지침 교육에 포함되는 이런 교육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건 쉽게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또 평가 질문이 되겠네요. 인적자원 개발인데, 직원 역량을 위해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온라인 교육이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 이수 교육에 대해서 아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경계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의 이럴 때는 주의 이럴 때는 외부 교육에 가서 이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경계 상황인, 우리 지금이 경계 상황이겠죠? 경계 상황인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면 온라인 교육에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실시 계획, 그죠? 실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연초에 우리가 온라인 계획이 6월 달에 외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외부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 코로나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겁니다. 우리는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수계획, 그 실시계획과 뭐 수료증 이런 부분로 다 증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온라인 교육은 근무 시간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반드시 쉬는 날 또는 그분이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서 내 일과 시간에 사무실에 앉으셔가지고 컴퓨터 켜놓으셨으면 평가원들이 다 확인합니다. 근무 평성표 이분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온라인을 이 날짜에 수강을 했다면 당연히 둘 중 하나가 문제가 갑니다.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평가지표 8번 평가 질문인데 건강검진입니다. 뭐 건강검진은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 뭐냐면 2019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5월에 퇴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인데 2019년도에 예를 들어 4월에 입사를 했으면 그럼 2019년도 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 거는 인정이 된 거고요. 2020년도에는 남은 기간이 5월에 퇴사하셨잖아요. 그럼 12월까지 남아있잖아요. 따라서 남은 기간 안에 이분이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은 기준이 뭐냐면 연일회인 거예요. 이분이 연일회.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언제든 한 번 받으시면 되는 거고 2020년도에 또 언제 한 번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런저런 복잡하시니까 기관에서는 차라리 예를 들어 뭐 신규 직원에 의한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매년 뭐 우리 기관은 11월 달에 전 직원들 건강검진 다 받아오라, 또는 뭐 몇 월 정해진 날짜에 건강검진을 다 진행하자, 이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근로자별로 건강검진을 뭐 홍길동 복지사님은 4월, 김말자 간호사님은 10월, 이거 기간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 물론 신경 쓰시면 파악이 되겠지만 뭐 일정 정해진 날 월에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연일에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부분,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건강검진입니다. 동일법인 동일대표 뭐 장기간 기간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한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 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을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이거 답변에 뭐라고 했네. 기존 직원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직은. 따라서 연일 이상 검진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신규 직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는 이제 신규 직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판정일 발행이 발행되는 검사 자료를 평가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즉, 뭔 얘기냐면 겸직은 신규 직원이 아닌 거고요. 퇴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건 겸직인 겁니다. 그죠? 한 달. 우리가 새로 한 달 아니었다면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이 넘어서 다시 들어오는 거는 신규 직원으로 봅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르신이 퇴소를 하셨어요. 서비스를 종료하시고 나서 한 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욕구 사정이나 초기가로 사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안 해도 되는데 한 달이 넘어가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한 달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한 달.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8번 건강검진 또 얘기인데요. 뭐 질문은 뭐냐면 직원검진 결과에 따라 2차 검진이든 조치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나요? 그런 건 평가 매뉴얼에 없습니다. 어르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하는 건 건강검진에 없고요. 이거는 따로 평가하면 직원 근골격계 우리 증상정사표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그분들에 대한 개선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항목에 있는데 건강검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까지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는데 뭐 직원복리후생에 반영하셔도 되겠죠.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뭐 치료비의 몇 프로를 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직원복지 향상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이 평가 항목 자체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종이가 안 넘어가요. 평가지표 8번도 건강검진인데요. 죄송해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및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 항목이 충족되나요? 예전에 말 많았죠. 보건소 건강검진 인정되나요? 뭐 언제 우리가 공단에서 하는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 다 인정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시는 5개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뭐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그 다음에 영양검사, 그 다음에 판정, 이 5개 영향만 있다면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세요. 어떤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오셔도 상관없어요. 이 5개 항목만 포함이 된다. 따라서 건강검진 안에 이 5개 항목만 들어와 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 질문 또 코로나 관련된 항목이네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 보니 2020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쾌한 답변을 공단에서 줬습니다. 지금 공단 건강검진도 2021년 6월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올해 건강검진을 죄송합니다. 이게 연도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건강검진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 중에 작년 2020년도 건강검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올해죠. 2021년도 6월까지만 받으시면 2020년께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건강검진 작년까지 아직 안 받으신 분이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올해 5월 말까지는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아니라면 평가가 3월 2일날 시작되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 달이나 2월 달 정도에는 작년에 우리 건강검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안 받으신 근로자가 있다면 2월 달 정도에는 건강검진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까지 Q&A 부분을 좀 파트 1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 아마 일반적인 부분부터 해서 평가지표 8번 건강검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는 부분을 우리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 질의응답으로 묶여놓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이거 1편이 끝나면 파트 2가 또 올라올 겁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본편으로 평가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무료로 제공을 했고, 두 번째 평가 서식 1월 30일까지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평가 인증 구독 인증을 저희 카페에 올리신 분들은 서식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서식도 있네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평가 준비하시면서 이런 거는 애매한데 이런 거는 원래 저희 카페에 질의응답 하셔도 되고 저희 이메일로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질의응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평가 준비할 때 돈이 드는 게 뭘까요? 돈이 그죠? 저희 같은 컨설팅이나 교육업체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힘들어져도 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 어제 제가 약주를 솔직히 많이 먹였어요. 많이 먹여가지고 취중진담으로 그걸 받아내가지고 저는 영상에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알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표해놨기 때문에 인정이 되겠죠? 자, 지금 파트 1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별로 안 했죠. 그죠? 제가 되게 집중하면서 어를 하지 말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은 요 아래 눌러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영상은 왼쪽에 올려드렸습니다. 칭찬 하루 보내세요. 저 평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